두 번째 동기는 자극을 원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것 역시 인간의 타고난 욕구라고 여긴다. 이것은 신경계가 적절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동기는 2차적인 동기로도 불리는데 배움과 학습을 통해 얻은 욕구에 바탕을 둔 동기다. 많은 2차적인 동기는 성공, 권력, 지위 또는 성취에 대한 후천적인 욕구들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의 영향을 받고 학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이 단계가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결단과 의지를 키우라는 달라이라마의 사상이 만나는 지점이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의지와 결단을 단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요소를 분명히 이해하고 친절과 자비심, 영적인 발전 같은 더욱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이용한다. 노력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마지막 요소다. 달라이라마는 노력을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본다. 새로운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는 서양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뿐 아니라 사실 현대의 행동치료에 있어 초석이 되는 생각이다. 이런 종류의 치료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남에게 배워서 습득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며 새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행동치료가 여러 문제에 폭넓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최근의 과학적인 결과를 보면 타고난 유전적 성향이 인간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의 상당 부분이 배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배움과 환경은 성장 과정과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환경에 의해서 대체로 결정되고 습관이 그것을 더욱 굳혀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가 주장하듯 해롭고 부정적인 환경을 없애고 그것을 삶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외부의 행동을 바꾸려는 계속된 노력은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 실험 결과는 우리가 가진 마음 자세와 성격 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억지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미소를 짓기만 해도 그런 행동과 일치되는 분노나 행복의 감정이 쉽게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지 동작을 하고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마침내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달라이라마의 이런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친절하게 돌보려는 특별한 생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돕는 단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이 점차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달라이라마는 강조한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것은 최근 서양 문화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순식간에 치료하는 자기치료요법들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이런 자기치료요법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에서부터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달라이라마의 접근법은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에 엄청나고 무한한 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지려면 마음은 체계적인 수행을 쌓고 집중력을 키우고 오랜 경험과 건강한 생각을 통해 단련되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과 습관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행복을 가져오는 새로운 습관을 갖는데도 이와 똑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단, 노력, 시간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이것들이 행복에 이르는 진정한 비밀이다. 우리가 변화를 위한 길에 들어설 때 적당한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그것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것이고, 반대로 기대가 너무 낮으면 한계에 도전하고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사라질 것이다. 변화의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당신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존중하고 그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기고 변화를 가능케 하려면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인 이상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교도라면 이상을 아주 높게 세워야 합니다. 즉 완전한 깨달음이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상으로 놓고 이루려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이루려는 바람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이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는다면 깨달음에 빨리 이르지 못할 때 당신은 실망하고 완전히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난 지금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자세다. 난 미래의 일이나 궁극적으로 불성을 얻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반대쪽 극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방법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참으로 다루기가 애매한 문제입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지나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대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기대나 희망, 열망이 없다면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희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을 즉석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들이 여전히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의 일부를 확실히 바꿀 수 있더라도 도대체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달라이라마에게 말했다. 당신은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행동과 마음의 상태, 이를테면 분노, 증오, 탐욕 같은 것을 없애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달라이라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 존재는 누구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일부분에서 증오하고 배척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말은 우리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겁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당신 말대로 일부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 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린 시절에 우리는 아주 무지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며 하루하루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얻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배움을 늘려가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 자신을 놓아둔다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자신을 놓아둔다면 교육과 배움 같은 무지를 몰아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사랑과 자비심과 용서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정신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부와 싸워서 마침내 이길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방법을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한 매우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어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대처하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음은 서로 다른 시각을 선택해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선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선택하는 능력을 이용한 여러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둘, 셋으로 나눠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만든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 속에서 당신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자신밖에 모르는 자아와 영적인 수행자인 자아 사이에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자신 속에서 일종의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오와 분노 같은 부정적인 특징 또한 마음의 일부분이므로 이런 감정을 대상으로 열심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은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 그리고 나서 당신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꾸짖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신은 자신과 일종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로 구분된 두 개의 자아는 없으며 단지 하나로 통일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하나의 개인만 있을지라도 당신은 두 개의 다른 시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난을 하는 자아는 전체성, 즉 전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비난을 받고 있는 자아는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자아입니다. 이처럼 자아와 자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면 인간 존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티벳의 불교 승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승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려로서 갖는 자아입니다. 그는 또한 승려의 직분을 고려하기보다는 티베트인과 같은 민족적인 혈통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는 티베트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은 승려의 직분과 민족의 혈통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개인의 존재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각에서 하나의 현상을 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에는 다분히 선택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어떤 현상의 특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한 시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인하고 물리치거나 또는 긍정적인 특징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다른 시각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제거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일부를 따로 분리시키고 그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분노와 미움,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와 전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사실 티베트어로 욤몽, 산스크리어로는 클레스마로 불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내면으로부터 괴롭히는 것입니다.